화재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그리고 이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원 기자. 지금 앞서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지금 큰 불은 거의 잡힌 거고 잔불 정리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바람이 있다면 사상자가 좀 더 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이 밤 9시 40분이 이제 마지막 소방본부가 밝힌 이 사상자 현황을 보면 이 사망자가 29명이고 이 부상자가 26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화재가 오후 4시가 좀 안 돼서 발생했으니까 6시간이 좀 넘게 지냈는데도 지금까지 아직도 이 잔불 정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조 작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오늘 이 야근 당직 기자라서 이제 좀 대기를 하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저희 긴박하게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인명피해가 이렇게 클지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건물 구조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그 화재 진압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상자가 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 기자, 그 정부가 사고 대책본부도 마련하고 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낙연 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릉이었나요? 그 KTX 관련해서 뭐 행사를 치르고 이제 서울로 오는 중에 아마 이 화재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이 대책본부를 방문해서 이 김부겸 장관에게 현장에 헬기를 타고 이동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뭐 가용 가능한 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이 구조 활동을 벌여야 이렇게 좀 지시한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목격자들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그리고 이제 소방당국 설명을 들어보면 유독가스가 워낙 심해서 좀 대피가 어려웠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구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요? 일단 이제 화재가 1층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필로티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동차 화재로 이어졌고요. 아마도 외부 마감재가 가연성 외부 마감재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동차 화재와 가연성 외부 마감재와 건물 내장재가 또 같이 연소가 되면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고 거기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자동차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은 주차장 천장인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데 보통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자동차 2015년도 1월 달에 있었던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는 그 필로티에 주차돼 있던 그 사륜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였고요. 이 지금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천정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자동차의 쪽으로 화재가 확대가 되면서 펑소리와 함께 급격하게 그 화재가 확대가 되고 연기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화재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천정 쪽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 안에 보면 이제 전기 시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합선이나 누전이나 이런 쪽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초기 뭐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있었다라고 뭐 이런 쪽도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천정 쪽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실화 가능성, 더 나아가서 뭐 방화 가능성 여러 가능성을 다 놓고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초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화재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화재가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증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조차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3시 50분경에 그 불이 나면서 지금까지 쭉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 만약에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면 생존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발 생존자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생존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건물 일부분에서 지금 화재가 확대가 되고 화재가 연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정관 화재로 지금 화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생존자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화재가 발생한 지 한 6시간 정도가 지난 이 시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을까? 그리고 2층에 집중이 됐을까? 이 부분을 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건물 구조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2층하고 3층이 사우나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층 이제 8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저희 뭐 화재가 난 뒤에 제보자들이 전화를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지역 주민들께서
그 평소에 자주 다니는 목욕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1층은 이제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1층의 절반 정도는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요. 그 절반은 이 목욕탕 카운터라고 합니다. 카운터로 카운터. 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1층 카운터로 들어가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은 여성 사우나, 3층은 남성 사우나, 그리고 4층부터 7층까지는 이 헬스클럽, 또 골프 연습장 이런 체육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8층에는 이제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불이 일단은 뭐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 보면은 1층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1층 외벽을 타고 이제 2층, 3층으로 번졌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또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탈출하는 어떤 좀 제한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예,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좀 피해가 컸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외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구조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이 주위에 주차된 차량도 많았기 때문에 이 소방차가 처음에 진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우나의 출입구가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한 곳이기 때문에 남탕이든 여탕이든 이런 구조도 좀 탈출하는 데 영향을 줬겠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아까부터 계속 그 저희도 뭐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굴절차라고 하는데 이 화재 진압할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일명 저희도 이제 사다리차라고 하는 건데 예. 소방 그 굴절차가 고장이 났었다고 해요. 초반에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민간 이 사다리차 그러니까 그 건물 외벽을 청소하는 민간 이 사다리차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이제 구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뭐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2층 사우나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그런 장소여서 피해가 더 커진 네.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불길이 가기에는 더 안 좋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왜 피해가 커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예.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불에 타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서 예. 죽는 사람보다는 이제 연기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이 연기는 물하고 이제 거의 관련이 없죠. 이제 위쪽을 예. 타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래쪽으로 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온도도 상관이 없을까요? 온도가 좀 사우나니까 높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는 이제 뭐 상관이 그 없습니까? 정도까지는 없었을 텐데 일단 이 목욕탕 사우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프라이버시한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쇄 공간이고 이제 창문이 없는 공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오는 출입구가 다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가 한번 들어오면 들어온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쇄된 공간 안에 급속하게 충만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피난자들, 요구조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외부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줄 수도 없고 요구조를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아주 피난에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우나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연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 거라면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했더라도 이걸 인명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소화 설비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건물의 층수나 규모로 봐서는 아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화재 초기에 화재가 확대가 되는 것을 뭐 충분히 지연을 시켜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겠죠. 예. 요즘에 건물들 보면은 네. 통유리로 짓는 건물이 좀 유난히 많죠. 많은데 예. 이번에도 또 통유리 네. 때문에 화재에서 이게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통유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건물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서 이제 통유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예. 통유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창문이 없는 유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유리창은 있으되 그 유리창이 열리지 않는 유리창이다 보니까 예. 그것이 이제 결국은 폐쇄 공간이 돼 버리는 것이고요. 예. 또한 그러한 통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니라 강화 유리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파괴하고 탈출하고 싶어도 쉽게 파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라든지 피난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외장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유독가스가 거기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인데요. 네. 올해 6월에 런던에서 24층짜리 그ren펠 타워 예, 화재가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아파트도 싼 외장재, 싼 그렇습니다. 재료들을 썼기 때문에 화재가 더 빠르게 번졌다. 이런 맞습니다. 당시의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 제천 경우도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고된 보도된 자료에 의하거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예. 건물 외부 마감재가 가연성 외부 마감재였던 것 같다.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건축물 외부 마감재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기준이 2010년도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생겼고요. 예. 그게 이제 30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이하의 건축물이 또한 위험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1월달에 의정부 대본그린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건물 4동이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는 그런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이게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위험성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이 규정이 이제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예. 강화가 됐는데 그것은 결국 신규 건축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기존 건축물에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예. 기존 건축물은 그대로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갖춘 상태로, 즉 위험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 화재 뭐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뭐 불이 확산된 그런 모양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외장재에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지는 영상으로 보면은 예.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형태의 연소 현상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빨리 8층까지 올라가기 맞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필로티 공법 건물이고 그리고 그 1층 주차장 쪽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대피로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화재 초반에는 그냥 아비 교환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 저희 뭐 제보 영상들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예. 일단 현장에서 저희 뭐 기자들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주차장 1층 이제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다. 예. 물론 이제 소방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 이제 천장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최근에 날씨가 이제 추웠다가 또 날씨가 좀 풀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이제 수사본부를 꾸려서 아마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이 당시 그 건물 앞에 있던 CCTV에 아마 그 화재 초기 장면이 찍혔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 원인과 관련해서는 좀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건물은 1층 주차장에서 네. 불이 나면 출구가 막힌 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상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옥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은 아니고요. 이제 화재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화재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도에 의정부 대본그린 아파트 화재도 똑같이 1층 그 필로티 구조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예. 이 필로티라고 하는 것은 1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층은 우리가 피난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즉 건물 내부에 있는 2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을 때 그쪽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건물 5개의 안전한 공간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경로가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난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이 된다는 하는 것이죠. 즉 그렇죠. 굉장히 대형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런 필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계단의 출입구 방향 거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을 예. 우리가 이번 화재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바로 예.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건물 안에 있을 때 뭐 119에 이제 전화를 하면 빨리 옥상으로 대피하라는 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네. 그 계단이 연계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네. 또 건물이 뭐 4, 5층이면 뛰어내리기도 힘들고 네.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있는 건물의 구조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본인이 예. 만약에 고층부에 있는데 바깥을 봤을 때 아래층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아래층까지의 그 높이가 굉장히 큰 뭐 층수가 많이 예. 차이 난다 그러면 분명히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초기에는 연기가 보이지 않다가 계단에 나중에 연기가 들어오게 되면 예. 연기는 거기에 있는 유독가스는 한두 모금만 마시더라도 피난 자체를 할 수 없는 행동 정지 상태에 이를 수가 예. 있기 때문에 고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1층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옥상으로 피난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예. 이것이 뭐 옥상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1층으로 가는 예.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 건물에 대한 어떤 안전 시설 건물에 대한 구조 예. 그리고 평상시 화재 안전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종합화됐었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또 지금 목욕탕이라는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인적 사항들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심지어 성별도 지금 분간이 네. 안 되는 인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노인들의 경우는 상당히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피난 행동 능력,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재해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한 인지 자체도 지연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신체가 노화가 될 때 가장 먼저 노화가 되는 것이 이 다리입니다. 즉 이 다리는 피난을 할 때 우리가 보행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난이 안 되고 피난을 하다가 위험이 왔었을 때 넘어지기가 쉽고요. 일단 한번 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급격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예. 쪽 부분들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소방차가 상당히 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부분도 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많은 장비가 총동원돼서 진화 작업이 벌어졌는데 진화 작업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이제 예. 그 공식적으로 지금 소방에서 그 현장 도착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보통 이제 불이 완전히 꺼진 걸 이제 완진이라고 하는데 예. 완진 전에 이제 큰 불을 몇 시에 잡았는지 이런 걸 좀 공식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일단은 이제 4시가 되기 전에 이제 불이 나서 저희 이제 제보자들의 어떤 목격에 의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주위에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 현장을 지금 저희 뭐 부감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화재 현장을 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목격 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 좀 답답할 정도로 좀 구조 작업이 좀 늦게 됐던 건 아닌가. 예. 이제 소방 쪽에 이게 뭐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소방 쪽에서는 이 접근이 좀 어려웠던 그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구조 작업이 늦었다고 하는데 저희 목격자들의 어떤 제보에 의하자면 좀 늑장 구조도 나중에 좀 저희가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종원 기자, 이런 정도의 커다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현장 취재를 해보면 보통 소방 당국이 언제까지 그 실종자 수색 같은 것들을 진행합니까? 제가 알기론 저도 이제 뭐 소방서 소방청 출입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 소방 내규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7분 그 출동 지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신고가 접수되면 그 출동하기까지 그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데 7분 이상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예, 뭐 그런 규칙이 있는데 뭐 나중에 이런 건 이제 예. 일단은 구조 작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구조 작업을 먼저 하신 뒤에 구조가 나중에 밤 늦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현장 취재 기자들 저희 몇 시간 지금 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까 홍승욱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잔불 정리가 마감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아마 안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아마 이 소방관들도 좀 구조 그렇죠. 작업에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야 확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뭐 그래도 오늘 밤 늦게까지는 좀 예. 계속되지 않을까 좀 워낙 예상이 이제 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소방 인력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했을 네. 텐데 이제 사망자가 많아 상당히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고가 사다리차도 있을 거고 헬기도 네. 있을 거고 총동원이 됐는데 이런 화재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 예. 인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제 그 인명 구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건축물 화재는 건물의 일부분에서만 화재가 발생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소방관들이 화점에 접근하기도 쉽고요. 그 요구조자들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기도 쉬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전체, 8층짜리 건물 전체가 지금 화재에 예. 의해서 이제 전관 화재로 이제 불길이 좌우로 다 번졌다 좌우로 다 그러더라고요. 번져 있기 예. 때문에 소방관들이 접근로를 그 확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특히 고층부에 접근하려면은 고가사다리차를 통해서 그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보호장구 갖고 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예. 상황에서의 인명구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명 피해 상황을 점검할 때 애초에 이 건물에 몇 명이 있었는지, 몇 명이 들어갔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있을지 가늠해서 좀 수색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소방 방지의 어떤 특수 요령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의 이제 그런 요령은 없고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간혹 그 건물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어떤 예. 그런 업소다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피난 출구 용량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100명 이상을 받았다가 소방관들이 점검 나왔을 때 그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예. 예, 법적으로 적발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엄격한 제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도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몇 명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목격자의 증언이라든지 예. 건물 관리자들에 의한 어떤 증언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워낙에 뭐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 네. 작업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화재가 아닌가 싶은데 화재 피해가 커진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화재가 났을 때 펑 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라는 이제 목격자 증언이 많았거든요. 자동차 폭발이 아무래도 이번 화재를 피해를 키우는 가장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러겠습니다. 예. 자동차는 뭐 잘 아시겠지만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으로 이제 화재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은 급격히 이제 연소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예. 아마 화재 초기에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또 1층 필로티 구조니까 개방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된 시설들이 개방돼 있는데 그런 개방돼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거나 이런 공간 자체는 화재의 양상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일단 이제 뭐 필로티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 안에 자동차라고 하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인화성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간이 사람들이 피난하는데 마지막에 거쳐야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쪽 부분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오히려 화재 초기에 위험한 상황, 화재가 발생한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 이번처럼 주차장에서 이렇게 자동차 폭발이 일어나면 계단 구조가 일종의 좀 통로 역할을 하게 돼서 불이 더 빠르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필로티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필로티 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으면 예. 그쪽을 통해서 이제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정부 대본그린 아파트 화재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필로티는 외부 공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필로티와 연결된 계단실 문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즉 유리문, 대부분이 이런 시설에는 자동 유리문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들어가는 연기나 열을 막을 수 있는 예.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즉 구획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소방당국에서 지금 건물 수색을 8층까지 2차례에 걸쳐서 수색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지금 추가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지금 건물 수색 8층까지 다 했고 네. 2차례를 했는데 추가 사망자는 지금 나오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종원 기자 설명으로는 1층에 주차장과 더불어서 카운터가 있는 구조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더 빠르게 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아마 카운터를 거쳐서 예. 피난하는 부분이고 카운터가 어떤 구조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제 또 하나의 공간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쪽 부분이 예. 또 피난에 어렵게 또 작용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런 구조의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가와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건물들을 좀 보강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뭐 출입구를 여러 개 만든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다중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에 굉장히 위험하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서 의한 용도 구분에서 가장 낮은 그런 어떤 안전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 아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로도 예.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화재 위험도, 안전에 대한 위험도를 고려한 그런 어떤 용도 구분, 시설 예.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밤 9시 40분 기준으로 이제 2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이종원 기자 예. 현장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수색 작업은 2차례에 걸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제가 이제 7분 이내에 뭐 예. 출동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7분 이내 도착입니다. 7분 이내 도착한다. 뭐 소방 내부에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소방 본부마다 이제 이런 평균을 내서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기초 자료를 활용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검색을 완료해서 그 사망자는 더 늘어나지 않은 걸로 나왔고요. 이제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일단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층에서 20명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6층과 6층에서 2명, 7층에서 5명, 또 이 계단에서도 또 일부 발견이 된 것 같고, 예. 또 지금 뭐 구조 작업에 그 아무래도 좀 그
일단 집중하다 보니까 예. 신원 미상인 분들도 아직 꽤 한 10여 명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뭐 소방에서 지금 최종 보고는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예. 일단 최초 소방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15시 54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종원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네. 보면은 여기저기에 희생자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굉장히 당황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선장이 현장을 좀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주들이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예. 것은 그 건물의 관리자들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쪽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 안전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상 대응 계획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거기에서의 자위 소방대나 이렇게 함으로써 피난 유도반을 설치를 하고 예, 그렇게 일반 다중 그 피난자들을 안전하게 피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평상시 이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준비되는 경우들이 많고 훈련 자체도 형식적으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실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관리자들이 오히려 더 당황을 해가지고 예, 자기네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일반 시민들 그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자주 있습니다. 뭐 폐쇄된 공간에 가거나 다중이용 시설 가면은 항상 그런 좀 공포감 같은 게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마땅히 안내자가 없을 경우에는 좀 불이 나면은 정전부터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럴 때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자기가 본인들이 자주 좀 이용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서는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예.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내가 어느 쪽을 통해서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처음 가는 낯설은 공간에 갔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주변에 보면은 화재 안전 대피도라든지 피난 유도 등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는 예. 것이 그렇지 않을 때하고는 화재가 발생했거나 비상 상황에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초간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그런 단서가 될 수밖에 중요합니다. 없는 네. 그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소방당국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나 유독가스를 못 피해서 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물론 유독가스를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방독면들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 방독면이라고 하는 것이 수건이나 휴지입니다. 아, 예. 수건이나 휴지. 예, 수건이나 휴지 한 15장에 20장 정도를 예. 접어서 물에 가볍게 적셔가지고 호흡기를 막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수건이나 휴지가 없을 때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네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일가 대부분이 면 종류입니다. 예. 이것을 벗어가지고 화재 시엔 창피한 것보다는 먼저 자신의 생명을 그렇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접어서 예. 이걸 호흡기를 막게 되면은 최소한 1, 2분 정도는 연기를 차단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방독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나면은 연기가 나고 연기가 무거우면은 밑으로 깔릴 것이고 연기가 가벼우면은 건물 내에서 어떤 천장에 네. 이렇게 떠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오늘처럼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포복해서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연기는 처음에 부력을 갖고 위쪽으로 다 올라가게 되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이제 차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예. 중요한 것은 연기가 보이게 되면 특히 호흡기 쪽으로 연기가 보이게 되면 호흡기 쪽에서 연기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 그 높이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정말 한 30cm 정도밖에 그 청정 공간이 안 남아 있다 그러면 포복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 나중에는 그 정도 공간 자체도 안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호흡기를 막고 피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종원 기자 예. 전문가께서 탈출구, 비상구 확인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증언을 저희 YTN 통해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탈출하신 분들이 이제 비상구 쪽으로 와서 탈출하신 분들도 꽤 됐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사우나라든지 이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예. 헬스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뭐 가끔 가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 자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계단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일단 뭐 추정은 좀 되는데, 일단 저희 뭐 지금까지 취재가 들어온 거에 의하면 일단 그 비상 통로가 이제 입출구가 하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이 유독가스가 좀 몰리고 하면서 이게 그 8층 건물이었고 또 7층, 5층, 6층이 모두 다 이제 그 생활 체육 시설이라서 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좀 몰리면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전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슷한 화재 사건들이 중간중간 좀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그 올해 뭐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큰 화재 하면은 올해 그 2월에 있었던 이제 경기도 화성시에서 그 어린, 제 기억으로는 그 유아들이 좀 그때 사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기 예. 동탄에서 있었던 그 상가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상자는 뭐 52명이었는데 그래도 사망자는 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망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장 최근에 그 컸던 게 2008년에 경기 이천에 냉동창고 화재가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40명 사망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사망자만 놓고 보면 거의 뭐 9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를 예. 낸 화재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오늘 화재 발생 후에 극적으로 탈출한 분들도 꽤 있는데요. 불이 난 건물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현장 목격자의 증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발을 하고 있어요. 3층입니다. 손님들이 좀 많이 좀 놀래가지고 비상구로 많이 탈출을 좀 해놓은 편이죠. 그때 제가 한 10명 이상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다. 불은 밖에서 불꽃이 보이길래 탈출구로 비상구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손님들 많이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했죠. 그때 상황이 뭐 급하니까 내려가기 바쁘죠. 뭐 없이고 뭐고 있는 거 없는 거 뭐 다 그리고 뭐 중요한데 가리고 내려오느라고 바빴죠. 비상구가 원창 깔끔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탈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교육도 많이 사장님 많이 하시고 와서 점검도 하시고 며칠 전에 또 소방서에서도 와서 또 점검을 철저히 했어요. 일단 뭐 비상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단으로 탈출을 해서 안전하게 대피를 했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이발소를 운영을 하고 건물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평상시하고 다른 이상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피난을 하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난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지진이 나면은 네. 위급한 상황에는 일단 탁자 밑에 숨었다가 정말 못 빠져나갈 경우에는 뭐 화장실로 가라, 네. 궁여지책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여기 이 장소가 좀 괜찮다 하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이게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고 연기 자체가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쪽으로 다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탈 곳이 없는 정말로 그런 장소를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주변에 탈 곳이 없는 그런 장소를 한번 보면 목욕탕 같은 곳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한 그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농성 피난이라고 해서 머무른 피난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이나 이런 틈을 수건을 적셔가지고 다 예.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다 막아서 이렇게 배기구나 이런 쪽 같은 거를 다 막아서 연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막고 그 예. 상태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건물에서 예. 안전한 장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꼭 세워야 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사우나 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우나 시설에서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나 시설 지을 때는 이런 점을 꼭 갖춰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우나, 목욕탕 예. 요번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러한 용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능, 그러한 위험성을 갖는 그런 용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목욕탕, 사우나 말고도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시설에는 비상구에 대한 어떤 설치라든지 별도의 일반 건축물보다 좀 더 안전한 시설. 왜냐? 옷을 벗고 있다가 탈출하려고 하면은 예. 아무래도 일반 시설보다는 피난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한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내친 김에 지금 이렇게 일반 대중적인 이용 시설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콘서트장이나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운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화재 가능성들도 많거든요. 이제 시설 관리자들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화재다라고 하는 것은 설마 우리 건물에서 발생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재는 어느 건물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상시 내가 좀 불편하다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비상구등을 잠궈 놓는다든지 복도에 물건을 적치시켜 놓으면 그게 결국은 화재 시에 피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방훈련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게 몸에 익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화재 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관리자에 의한 인적인 대응이 정상적으로 됨으로써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 작업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뭐 수색 작업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화재 원인을 파헤치는 작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찰에서 수사본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화재 현장이 촬영된 CCTV를 이제 수거해 간 것으로 그렇게 아까 저희 현장 취재 기자에 의하면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뭐 목격자분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또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제보해 주신 분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그 화재 초기에 이제 폭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차량들이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가연성 물질이 주변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지금 확실하게 현장에서 수색이 종료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듣지 못했는데, 일단 뭐 오늘 구조 작업이라든지 이제 검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 날이 밝는 대로 검찰과 소방의 현장 감식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8층까지 2차례 수색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제 내일 추후에 또 추가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에 건물이 전소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게 쉬울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 전체가 굉장히 화재에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망자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 대한 수색을 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지금 화재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29명이 희생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화재 사고인데요.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건물에서 조그만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우리가 따르릉 하고 화재 경보벨이 오버해서 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마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귀찮더라도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국가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건물을 갖추도록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재 사고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박재성 교수 그리고 이종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